안녕하세요. 중고등 무학년제 영어학원 프랜차이즈 프리미엄 클래스 영어입니다. 오늘은 제가 사용하는 순수익 대장을 일반 공개를 하려고 합니다. 물론 제가 쓰는 건 지금 이 파일보다 조금 복잡한데요. 대부분의 원장님들이 공통적으로 쓰실 부분만 추려서 파일을 하나 새로 만들었습니다. 제가 엑셀은 잘 하지 못해서 아주 단순한 수식으로만 만들었지만 제가 학원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작은 통찰력들을 주는 소중한 도구였습니다. 우선 제가 이 파일을 만들어 사용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저는 혼자 운영하는 때가 있었어요. 저 혼자 1인 원장으로. 그리고 두 번째는 학원의 규모가 좀 더 커졌었고, 그리고 동업을 하는 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규모가 작을 때, 그 다음에 클 때. 자, 규모가 작을 때는 어땠냐면 대부분 우리가 특별하게 낭비를 하거나 사업적인 실수를 하지 않는 한 들어오는 돈은 정해져 있고 나가는 돈 역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굳이 이런 걸 입력해서 내가 볼 필요가 뭐 있나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당연히 이런 수치들을 입력하고 파악해보는 작업을 하지 않았고 그냥 막연히 학생들 수가 많이 늘어나길 바랬었죠. 그리고 이제 규모가 커졌을 때는 혹은 동업을 했을 때는 이 금전적인 부분이 매우 커지고 복잡해지기 때문에 또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만약에 동업을 하게 된다면 두 사람 혹은 세 사람, 그 이상의 사람과 의견을 맞추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규모가 커지면 또 안 하게 되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저는 이 두 경우 모두 실수를 했어요. 막상 이 표를 입력하고 보니 숫자로 확인할 때랑 안 할 때랑 전혀 다른 거였어요. 어느 시기에 학생 수가 줄어들고 어느 시기에 늘어나는지. 자, 예를 들면 1인 원장으로 했을 때 한 달 수익이 250이다. 이게 12개월을 유지한다. 이렇게 유지하는 건 바보죠. 왜냐하면 강사로 채용이 되어서 돈을 벌게 되면 250 이상을 벌 수 있으니까요. 물론 특별한 아이템이나 시스템이 있어서 힘든 시기를 버텨서 결국 성공할 거다라고 하면 12개월 250만 원으로 버티는 건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막연히 잘 되겠지 왜 학생이 안 들어오지 250으로 쭉 12개월 2년 3년 가는 건 예를 들면 어리석은 선택이라는 거죠. 동업도 마찬가지예요. 수익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상황을 숫자로 보는 거하고 왜 이러지? 그래 새해 되면 나아질 거야 이렇게 막연하게 희망회로를 돌리는 거하고 수치를 보는 거하고는 다르거든요. 그러면 차량 기사 3명을 쓰는 건데 지금 수익으로는 도저히 3명은 안 된다. 운행 노선을 조정해서 2명으로 바꿔야 된다. 혹은 강사가 4명인데 이렇게 비효율적으로 퍼져 있느니 1명을 내보낼 수밖에 없고 3명으로 운영해야 된다. 라고 어떤 조치를 취할 수가 있는데 그냥 머릿속으로 체감상으로 느끼는 걸로만 느끼게 되면 이런 중요한 결정들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월별로 이렇게 줄어들다가도 어느 순간 이렇게 늘어나면 여기서부터 이까지 계속 줄어들다가 이까지 올라갔다 쳐도 이렇게 내려간 건데 올라가니까 또다시 희망적으로 생각하면서 그래 나아질 거야. 그런데 이렇게 떨어졌다가 약간 올라갔다가 쭉 떨어졌다가 올라갔다가 그러면 이 사람은 숫자로 전체적인 추이를 보는 게 아니고 이렇게 느끼다 보면 그냥 오르락내리락 하니까 그래 언젠간 잘 되겠지 하다가 한참 돈을 까먹고 혹은 미련한 짓을 많이 한 후에 사업을 접거나 중요한 결단을 내리게 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저의 경우에. 그래서 제가 과거에 했던 실수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저는 이 표를 입력하기 시작했고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책들을 읽었어요. 제가 코로나가 시작하면서 사업을 운영하면서 정말 잘 해보고 싶었고 이전에 했던 실수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많은 조언들을 구하고 싶었지만 저한테 그런 조언들을 해주는 사람들이 주변에 없었기 때문에 책을 많이 봤는데요. 그래서 관련도 없는 주식책, 재무제표책 이런 것도 많이 봤어요. 그래서 각 기업들이 어떻게 돈을 운용하고 현금 흐름은 어떻게 되는지 어느 시기에는 어떻게 보완을 해야 되는지 등등을 자세히 좀 살펴봤었어요. 그런데 학원하고는 좀 다르니까요. 저한테 필요한 항목들로만 선택을 하고 만들어서 사용을 하고 있었는데요. 보통 원장님들이 일반적으로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부분만 골라서 파일을 만들어 봤습니다. 자, 우선 보시면 좌측에 항목들이 있는데요. 이 항목들은 지출 내용이에요. 임대료, 학원용 카드, 급여 이렇게.
그래서 여기는 지출되는 내용이라 우리가 늘 지출하게 되는 금액만 입력하면 요 밑에 고정 지출이라고 합계가 되게 만들어 놨어요. 이런 수식은 뭐 정말 아무것도 아니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놨고요. 그 다음에 요 부분은 제가 특별하게 제가 사용하고 있는 부분인데 매출을 초, 중, 고로 나눴어요. 이유는 초등, 중등, 고등으로 봤을 때 우리 학원 비율이 어떤 학원이냐. 예를 들면 초등 매출이 너무 적은데 초등 인건비가 높다면 초등을 폐지하던지 아니면 다른 뭐 유능한 강사를 채용하던지 뭐 임대를 주던지 동업을 하던지 뭐 여러 가지 방식이 있을 건데 그냥 아무것도 없이 뭉뚱그려서 그냥 휴대폰으로 입력되는 그 문자만 보고 계좌를 인식하게 될 경우에는 사업가적으로 선택을 하거나 결정 내리기 어려움이 있어서 초, 중, 고로 저는 나눴었어요. 초, 중, 고로 나누고 어느 비율이구나를 보는 거죠. 그리고 원장 매출을 따로 제가 이렇게 입력해 놨는데 이건 나중에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자, 그래서 초, 중, 고 매출을 입력을 하게 되면 이건 수익이잖아요. 여기 위에 있는 건 지출 내용이고 여기 있는 건 우리가 벌어들이는 수익, 매출이죠. 그래서 고정 지출이 이렇게 계산되게 해놨고 여기에다 입력을 하면 합계가 계산되도록 해놨어요. 여긴 지금 제가 이렇게 구분하려고 이렇게 한 칸씩 비워놨는데요. 여기다 입력해도 전부 계산됩니다.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요. 혹시 몰라서 칸을 좀 늘려놨고요. 자, 여기 영업이익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영업이익은 우리가 총 매출액, 즉 아이들이 결제한 수업료가 이제 카드 결제를 하면 제 계좌로 입금이 되잖아요. 그 금액 전체에서 제가 입력한 고정 지출을 빼면 이 금액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동으로 벌어들인 매출에서 지출을 빼면 영업이익, 수익이 나오고 이게 제가 가져가는 급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영업이익률은 이걸 퍼센트로 계산해 놓은 거죠. 그러니까 저는 벌어들이는 매출액의 20%를 수익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물론 제가 이제 뭐 임의로 막 입력을 했지만요. 왜 이것들이 그 업종마다 다르잖아요. 제조업은 몇 프로, 뭐 무슨 학원업은 몇 프로,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건데 입력하면은 영업이익률이 얼마가 나는지 알 수 있게 돼 있어요. 자, 제가 중요하게 보는 부분인데요. 지금까지 이 윗부분은 너무나 간단한 거고 단순히 여기 윗부분에 1월부터 12월까지 돼 있는데 입력만 쭉 하게 되면 이 총 매출액의 추이를 알 수 있어요. 아, 어느 지점에 올라가는구나. 수능 끝나니까 내려가는구나. 신학기 되니까 올라가는구나를 보고 전반적인 추이. 제가 여기 탭에 2023년으로 해놨는데 이거를 1년, 2년, 3년 단위로 하면 아, 특정 기간 내에는 떨어지는 거 보니 이거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구나. 우리 학원이 너무너무 잘 돼서 폭발하기 전에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게 되고 또 거기에 대한 대책도 세우기 위한 시도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이 제가 좀 더 신경을 쓰는 부분인데요. 지금 원장 매출을 나눈 이유는 여기 수익 중에서 원장인 저 혼자만 들어가는 수업 있잖아요. 강사들이 안 들어가고. 그럼 제가 들어가서 제 노동값으로 벌어들인 금액이 여기 합쳐진 거니까 이 금액은 순수하게 사업가로서의 사업 소득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건물을 사서 건물 임대를 줘서 벌어들인 수익 이런 게 사업 소득인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 제 노동이 들어가니까 여기에는 제 노동비와 함께 사업 소득이 계산되는 거니까 이걸 분리시킬 필요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래야 내가 사업가적으로서 어떤 사업가인지 성공하고 있는지 아닌지 알 수 있도록요. 그래서 이 금액에서 제가 올린 매출이 500만 원인데 제 수업을 전부 특정 강사로 대체해서 저는 완전히 수업에서 빠져나온다고 계산을 하면 제 순수 사업소득이 나오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원장인 제가 올리는 매출이 500인데 제 자리를 강사로 대체하게 되면 350 정도는 줘야 된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요걸 빼면 이제 순수 사업소득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요걸 계산하게 만들어 놨고 한 달에 한 번 정도 매출액 정도만 이렇게 매출액이란다. 이 매출액하고 그 지출 내용만 이렇게 입력을 해두면 자동으로 이렇게 계산이 되게 해놨어요. 간단한 수식이지만요. 요걸 들여다보면 우리가 마취해서 좀 깰 수 있어요. 제가 과거에는 뭐 막타임 수업도 하고 1명, 2명짜리는 강사 주면 싫어하니까 뭐 주말에 내가 하고
이 동네에서 안 되니까 다른 동네 강의실 임대 얻어서 그쪽으로 또 나가고 막 노동으로 막 갈아 넣어서 돈을 벌었어요. 그런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렇게 벌어들인 돈이 500만 원이라고 가정하면 이 500만 원은 그래 뭐 500이면 뭐 괜찮지 않나? 500은 좀 그런가요? 800만 원이라고 가정하면 그래 뭐 학원에서 어디 가도 내가 다른 사람 밑에 들어가면 3, 400밖에 못 받는데 800이면 괜찮지 라고 위안을 얻지만 실제로 이 800에서 노동 수익을 다 제하고 나야 사업소득인 거니까 실제로 내가 사업가로서 어떤 능력을 가졌느냐를 보려면 이걸 계산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 금액이 내가 수업을 아예 안 하고 집에서 계속 놀아도 나오는 수업이 이 금액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점점점 줄어들어서 빵원으로 수렴한다. 그러면 이제 나는 무능한 인간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게 점점점 늘어난다라고 하면 이제 나는 사업가로서 뭔가를 잘 하고 있고 발전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금액을 보는 것만으로도 위험하다. 지금은 오로지 내 노동 아니면 지금 이 학원은 마이너스 적자나는 학원이네.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는 공간을 줄여서 이사를 가야 되겠다. 선생님을 줄여야 되겠다. 학원을 접어야 되겠다. 새로운 무언가 프랜차이즈나 이런 걸 도입해야 되겠다. 여러 결정들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사용하실 때 여기다가 그냥 지출되는 금액만 적으시면 되시고 여기 있는 글자들은 그냥 원장님들 마음대로 바꾸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한묶음인데요. 대부분 세금이나 이런 뭐 기장료, 보험료 같은 걸 묶었고요. 요건 카드. 요 덩어리는 인건비. 여긴 복사기나 카드, 정수기 이런 거. 여기는 뭐 출결 문자 시스템, 문제은행, 각종 화장지 뭐 이런 거 사는 비용이고 혹시 인테리어나 이런 거 해서 대출이 상환이 계속 되고 있다 하면 대출 상환되는 비용, 퇴직금을 계속 비축하고 있다 하면 그 비용. 그리고 혹시 모를 비용, 지출 비용 10만 원 정도 잡으면 총 지출이 나오겠죠. 그리고 요거는 각 강사가 가르치고 있는 반의 매출과 수익 등을 적어 놓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사용하시면 아무래도 막연히 휴대폰 문자로 그냥 금액이 들어왔네, 나가네 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죠. 왜냐하면 제 문자로는 카드 매출이 그냥 주기적으로 30만 원, 70만 원 이렇게 계속 꽂히니까 이게 총 얼마가 들어오는지 또 얼마가 나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들어왔다 나갔다 하고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학원생 늘어야지 그 생각만 하니까 이 파일을 사용하셔서 조금 더 좋은 판단, 좋은 발전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파일은 너무나 간단한 거기 때문에 마음껏 사용하셔도 되시고 수정하셔도 되시고 뭐 그렇습니다. 네, 감사합니다.